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장 방송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 방송은 우리 교단의 좋은 목회 사례, 그다음에 선교의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송 채널입니다. 오늘로 7번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후로 펼쳐지는 우리 각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공유하시면서 목회에 또 선교에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태 목회 사례 발표회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사례 발표를 위해서 먼저 우리 총회 선교사업국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정재동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불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봄은 왔는데 봄을 보지 못하고 참혹한 전쟁과 파괴된 터전을 보게 됩니다. 봄은 왔는데 봄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과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의 향기를 맡지 못하고 교회가 불신의 늪에 빠져 안타까운 냄새만을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삶의 터전을 허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자세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김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생태 목회 사례를 나누려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이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귀한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생태 목회 사례 발표회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총회 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지목 목사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총무님께서 모두의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자리에 지금 모시고 있는 중이어서 마치는 시간에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례 발표회의 발표자 강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김요한 목사님입니다. 젊은 목사님이시고 또 서울로회 소속의 사회 선교사이십니다. 생태 분야에서 사회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고 여기저기에서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젊은 목회자이신데요. 현재는 그 서울제일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생태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해오고 계신데요. 그 서울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나아지구라고 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제일교회 소속으로 서울로회의 기후정의위원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각 교회 햇빛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생태목회 사례 발표회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 교회가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과 또 햇빛 발전소 설치, 그 선교, 생태 선교에 대해서 김요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김요한 목사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네, 이 젊은 목회자가 사실 이런 곳에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런 또 귀한 자리에 또 이전에 이제 하셨던 분들 보니까 다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제가 이걸 한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또 감사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사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발표하시는 목사님 큰 환영의 박수, 또 좋은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도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파트는 이제 생태 목회 파트고요. 그래서 햇빛 발전 선교와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샵 사역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햇빛 발전소 선교, 사실 좀 어떤 분들은 이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사역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제로 웨이스트 샵 사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햇빛 발전소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창조 세계 회복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로 웨이스트 샵은 소비 전환을 통한 창조 세계 회복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햇빛 발전소 선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발전소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며 또 교회는 그 뜻을 따라 생명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햇빛 발전소는 화석 연료 사용 감소, 또 탄소 배출 감소,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좋은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먼저 고통이 전가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은, 탄소를 감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림과 동시에 교회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속 가능한 선교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저희의 이제 교회에서 하는 선교는 보통 보면 시혜적이기도 하고 또 지속적이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받고 있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지원이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데, 그 지원이 끊기는 순간이 오게 되잖아요. 그때 되면 교회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 지원을 그렇게 받고 있는 교회, 뭐 미자립 교회나 농촌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들은 늘 받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주 무겁기도 하죠. 그러나 햇빛 발전소 선교는 지속적으로 이 전기료 절감의 효과를 누리게 함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탄소 절감을 통한 생태 선교에 그 교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력 판매용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 수익금을 교회 예산이나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옥매교회의 사례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보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좀 예산은 있는데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자립 교회나 이런 농촌 교회들 보면은 반대로 돈이 없는데 그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좀 있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교회들이 좀 이런 미자립 교회나 농촌 교회에 공간이 있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햇빛 발전소를 설립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이제 저희 서울로에서 햇빛 발전소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정의 헌금이라고도 하고 아마 탄소 헌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탄소 헌금을 모아서 햇빛 발전소를 건립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저희가 처음 진행했고요. 2024년 창조절 탄소 헌금으로 모아진 1,364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된 돈을 통해서 농촌 미자립 녹색교회인 봉화교회, 경북 봉화에 있는 봉화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1호기를 저희가 12.8kW 자가 사용용 햇빛 발전소를 건립하고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준공이 되었거든요. 25년 7월 15일 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특별 탄소 헌금을 이제 누군가 들여주셔서 그 헌금 1,200만 원으로 서울로의 미자립 교회인 목양교회에
2호기를 10.24kW 자가 사용용 햇빛 발전소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제 준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1월 20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작년 창조절 탄소 헌금으로 또 모아진 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814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는 이제 또 올해 세워질 예정이고요. 올해 이제 세워질 곳은 농촌 미자립교회 대상으로 해서 3호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발전소 선교 기금을 지교회에 대출하는 것을 이제 저희 노회에서 마련을 했어요. 저희 노회 안에 사실은 그런 쓰지 않는 선교 기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개척 기금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기금들이 노회별로 있을 텐데 그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지원했을 때 다시금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냥 있는 것이 좀 그러니 차라리 햇빛 발전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이제 헌의안을 저희 기후정의위원회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기금을 3천만 원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헌의안을 올렸고요. 또 그 외에도 햇빛 발전소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하거나 또 협동조합에 이렇게 출자하는 형태로 최대 1억까지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런 또 헌의안도 올려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 창립 기념 사업 또는 임직 선물로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계신 우리 향인교회에서 들녘교회라고 하는 교회랑 이제 자매 결연이 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아마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춰서 태양광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선교기금 관리 세칙이라 그래서 그때 헌의해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제 줄 쳐진 곳들을 보면은 지교회 햇빛발전 선교기금 대출 최대 3천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햇빛발전소 사업 투자 및 출자해서 투자나 출자는 최대 1억 원으로 한다라는 이런 세부적인 또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잘 운영되고 또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선교 기금 관리 세칙을 저희가 올려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확한 네임은 기장 서울로의 햇빛은총 N호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세우는 게 3호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세웠던 1호기, 2호기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경제성이 얼마나 이제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미리 합니다. 이전에 세우기 전에. 그래서 그 경제성 분석을 한 표인데요. 여기 빨간색 박스로 해놓은 곳을 보시면 연 전기료 절감 효과가 이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어린 중부지방소나무 715그루를 식재하는 효과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소나무를 심으면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린 소나무들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큰 어른 소나무보다도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 전기료 절감 효과 대비 이제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약 한 6년, 5.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6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기도 그렇고 2호기도 그렇고 거의 10kW대이기 때문에 거의 이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발전 현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1호기 봉화교회의 발전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사실은 이제 준공이 됐었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해서 한 7개월 가량이죠. 그 7개월 가량 발전된 발전량은 8,608kW.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기료 절감 효과로 환산했을 때 킬로와트당 150원 정도 잡으면 133만 6,2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탄소를 줄인 탄소 절감량은 15,115kg이고요. 그래서 이걸 또 나무를 몇 그루 심는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면 35개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호기였던 목양교회의 경우에는 지금 한 3달 정도, 3달도 아니죠. 한 2달 조금 더 했는데 발전량은 2,329kW, 절감 효과는 한 34만 9,350원, 탄소 절감량은 1,029kg, 그리고
이 나무 식재 효과는 한 9그루 정도 식재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봉화교회 저희 햇빛은총 1호기 저희가 중공 예배 드렸던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희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명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봉화교회 금은실 목사님께 그 햇빛은총 1호기 그 현판을 전달하는 사진이고,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단체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이제 봉화교회 보통의 이제 경우에 햇빛발전소는 어디 이제 옥상에다가 그런 기둥을 세워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봉화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옛날 건물이 돼서 그냥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올려서 하기보다는 그냥 그 슬레이트 지붕에 바로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것은 2호기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호기 몽양교회의 이청삼 목사님이시고, 네, 그래서 이 현판을 전달하는 사진과 또 같이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자, 이거는 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기장 내에 사실 햇빛발전소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이 서울로의 사례만 말씀드리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제가 좀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농촌과 도시 협력을 통한 햇빛발전소 선교입니다. 경동교회가 이제 옥매교회, 해남에 있는 옥매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다가 설치하고, 또 경동교회가 군산에 있는 나포교회에다가 이제 햇빛발전소를 설립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비고 내용은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동교회가 옥매교회에다가 설치했을 때 옥매교회는 그 전기를 판매하는 판매용으로 햇빛발전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예산으로 쓰지 않고 그것을 다른 교회에다가 햇빛발전소를 세우는 일에 이 옥매교회에서는 또 그런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교회, 늘 받기만 했던 교회가 주체적으로 나도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인 교회로서 탈바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교회 안에서도 그 시너지가 나고 담임 목사님도 그걸 통해서 더욱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네, 그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좀 이따가 다시 또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정의 헌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서울로의 그런 탄소 헌금을 통해서 햇빛발전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호기, 2호기 세웠고 3호기는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햇빛발전소를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케이스입니다. 광주에 있는 계림교회가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그 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사회 선교, 그러니까 아동들에게 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뭐 장학금을 만든다거나 노인분들 위한 어떤 지원금으로 이렇게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햇빛발전소를 통해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인구 감소를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할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르게 그 담임 목사님이 좀 판단을 하시고는 이 햇빛발전소를 세워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푸른 교회라고 완주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에는 좀 크게 지었어요. 보니까 한 100kW 정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00kW는 아마 판매하는 용으로 세우신 걸로 알고 있고 20kW는 교회 이제 자가 사용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400만 원 정도 순수익금이 생기고 또 그 20kW를 통해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함께 가져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선교 사업으로 햇빛발전소를 또 설치하는 노예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군산 노예입니다. 물론 이제 군산 노예에서 사실 다음 주에 이제 또 강연하실 우리 최윤기 목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미자립 교회에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햇빛발전소를 근데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선교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선교 기금이 있었는데 그 선교 기금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통과됐고 또 그 통과된 소식을 들으니까 또 군산의 이제 성강교회도 우리 교회도 뭔가를 좀 하고 싶다 해서 또 계속해서 이런 기부로 또 헌금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kW 12개를 미자립 교회에다가 지금 설치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또는 기관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내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권사임직이라든지 교회 창립 주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를 맞춰서 미자립 교회에다가 3kW를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동 농민교회 또 염광교회 풍산교회에다가 이 광주의 고백교회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지금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행신교회에서 한 350만 원 정도를 이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화해와 평화교회에다가 또 3.5kW 정도 되는 햇빛 발전소를 설립했고 또 장로회 전국 연합회에서도 한 4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는 두평교회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경동교회에서 옥맥교회에다가 이런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게 19.6kW 정도 되었고요. 그게 수익형으로 이제 설치를 했는데 경동교회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옥맥교회에서 1,8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제 발생되는 수익금을 보니까 이게 서울에서 했던 거랑 또 지방에서 하는 거랑 이게 차이가 또 엄청 나더라고요. 이 발전량 자체가. 그래서 이 옥맥교회가 한 반년이 조금 지나는 시점에 이미 이 수익금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을 가지고 해남의 청신교회라고 위자립 교회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 옥맥교회가 3.5kW 자가상계형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또 들은 경동교회가 한 번 더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햇빛 그 발전되었던 수익금 일부랑 또 경동교회에서 추가 지원했던 한 200만 원을 합쳐서 옥매교회 이제 위에 아동센터 위인데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7kW 자가상계용으로 설치를 했고 또 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교회랑 사택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또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는 풍길교회에 있는 풍길교회 그러니까 미자립교회 여기도 3.5kW 자가상계로 설치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동교회가 또 나포교회 그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설치된 게 19.84kW. 이것은 자가상계형입니다. 수익형은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전기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이거는 광주 고백교회에서 헌물했었던 용동 농민교회 여기도 미자립교회 3.5kW 설치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장로회 연합회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지원했던 그 헌금 드렸던 그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화해평화교회 최근에 이제 지었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실효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울제일교회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제일교회는 두 개의 이제 햇빛 발전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형이고 하나는 자가상계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세웠던 게 수익형으로 저희가 세웠고요. 2018년도에 이제 세워서 지금까지 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아주 1급 비밀인데 제가 대회비지만 갖고 와서 이렇게 공개를 하니까요. 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수익금이 있는데 지금 첫 해부터 5년째 되는 해까지는 사실 수익금이 좀 높잖아요. 한 7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이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지원금을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었고 판매할 때 플러스 알파 이런 금액을 근데 5년간만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수익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없어진 이후로부터는 한 48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평균으로 보면은 한 21,833kW 그리고 수익금으로 보면 668만 2,641원이 되어 있는데 뭐 앞에 5년은 빼면 뭐 한 4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서울제일교회 옥상에 이제 세웠던 그 태양광 발전소고요. 지금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자가상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10.24kW 정도 되는 이제 규모이고요. 교회에 저희가 이제 장학 기금이 있었는데요. 그 장학 기금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사용만 되니까 이게 고갈이 될 거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미리 예측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학 기금을 우리가 이제
햇빛 발전소를 좀 세우는 데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러니까 절감되는 그 전기료를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이 장학기금으로 넣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딩 교회 이제 또 빌딩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옥상에다가 저희가 짓게 되었고 이것을 지을 때 에너지관리공단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가상계로 설치했을 때만 해당되고요. 그래서 30%이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 비용의 30%를 지원해줬고요. 그래서 30%를 지원받아서 저희 돈 70%만 넣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조금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은 사례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주시에 구양리 마을 햇빛 자립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뭐 지금 이재명 정부도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마을을 뭐 2,500개 정도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의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소득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 경제 자립과 또 재생에너지 확산을 이루어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메가와트 정도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한 곳에 다 몰려 있는 것은 아니고 한 6군데로 나눠져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월 평균 수익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설 운영 비용이 한 1천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나머지 그 1천만 원 순수익금을 통해서 이 너무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버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도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데 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점심 식사를 무료로 그 마을에 있는 분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러한 모델들을 그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서 만들어내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한 사례로 가져왔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기장교회 이제 햇빛발전소가 어떻게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아마 누락된 곳들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 내 교회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기장에 있는 교회가 한 1,599개 교회가 되는데 한 42개의 교회에서만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퍼센트로 보면 2.6% 정도, 총 용량은 1,581kW 정도 됩니다. 네. 햇빛 발전소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은 제로 웨이스트 샵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했을 때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셔요. 이게 뭐냐 정확하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기도 하고요. 또 친숙하지 않아서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또 탄소 배출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품 판매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자원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활동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생태 교육 및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생각을 계속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탄소 배출의 상당량이 자원을 채굴하고 제조하고 또 유통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는 이 전 과정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5% 이상이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켜서 만든 제품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 최소화된 제품을 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주 또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제로 웨이스트 샵 사역이 왜 필요한가라는 또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지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먹고 또 쓰고 소비하는 방식이 생명을 살리는 신앙의 방향과는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샵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을 또 경험하고
또 절제하면서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상품과 소비의 문화에서 다시금 돌이켜서 생명을 살리는 상품과 소비 습관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연습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들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서 지역 사회를 바꾸는 선교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샵 이름은 나아지구인데요. 나와 지구 그리고 나아질 지구라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아지구는 사실 서울제일교회에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원했던, 그러니까 세웠던 가게이고요. 그 70주년 사업을 통해서 서울제일교회가 하고자 했었던 일은 이런 생태 선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과 또 이것을 담당할 전문가를 키워내자, 그러니까 생태 선교사를 키워내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목표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 환경 선교사로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되었고, 그 담당자를 뽑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선교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던 중에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로 웨이스트 샵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생태 환경 선교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전경이고요. 저희 제로 웨이스트 샵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후 위기 시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조사해서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5도씨까지 오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독일에 있는 기후변화 연구소에서 이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조사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고요. 근데 아마 전문가들은 이제 최근에 전쟁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전경입니다. 그래서 물건들이랑 자원순환하는 코너들도 있고요. 일필 스테이션, 그러니까 그람당 액체 세제라든지 뭐 섬유유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람당 뭐 7원, 5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딱 1리터, 500리터, 500ml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것을 저희가 구입해야 된다면 이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는 절제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만 그람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보면. 그리고 그렇게 리필했을 때 이런 플라스틱을 다시 또 구매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뭐 저희 환경 도서에서 책을 빌려드리기도 하고 또 가운데 저기에서 워크숍도 여러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 사역을 그래서 쭉 한번 말씀드리면 물품을 이제 판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물품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포장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무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무포장으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이미 포장해서 자동화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벗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포장되어 있는 제품들 보면 그냥 벗겨내고 버리잖아요. 사실은 불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뭔가 비닐 포장이라도 한 번 더 되어 있으면 뭔가 더 상품성이 있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좀 무포장되어 있는 제품들을 제가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 제품들, 그러니까 뭐 자연에서 나와 있는 그 제품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수세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천연 수세미 그걸 가지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사실 그걸 이제 해외에서는 뭐 떼수세미 때 수건처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업사이클링해서 만들어진 제품들, 또 플라스틱이 없는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 그리고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복합 소재로 상품이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재활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소재로 만들어져야만이 이 자원을 또 순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필 스테이션, 그리고 자원 수거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유팩이라든지 멸균팩, 또 플라스틱 병뚜껑, 폐 휴대폰, 소형 가전 등을 사실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원들이 자꾸 모아져서 그것이 재사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재사용되지 않으면 다들 쓰레기로 그냥 버려져서 그러니까 소각되거나 그냥 매립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유팩이나 멸균팩 같은 것들을 잘 모아서 한살림에다 가져다 주면 이게 포인트로 바꿔져요. 그래서 한살림에서 판매하는 포도주를 가지고 또 교회 성찬에 사용한다거나 이런 아주 좋은 이런 실천을 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교회력에 맞춘 물품들을 제가 좀 개발을 해서 그것을 그 절기에 맞춰서 선물한다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키링이라든지 부활절 달걀 비누, 뭐 성탄맞이 업사이클링 머그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환경주일이나 사순절이나 창조절 때에 맞춰서 기후정의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제로웨이스트 샵을 교회에서 차리고 보니까 여러 기관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많이 방문했고요. 청소년 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라든지 다문화센터에서도 많이 탐방 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 중점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필요성을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교회 내에 이 나아지구 정도로 규모로 이제 설치는 하지 못하지만 좀 작게라도 제로웨이스트 샵을 설치를 해서 자꾸만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지를 좀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로웨이스트 샵을 작은 교회 내 제로웨이스트 샵을 설치하는 컨설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사회와 이제 함께하는 에코 바자회나 음악회를 제가 좀 주최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가까이 있는 경동교회랑 서울제일교회랑 또 광희동 주민센터랑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생태교육으로는 수리권 교육. 사실은 이제 많은 물품들이 저희가 수리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저희가 사용하면 고장나게끔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사실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제품들을 우리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이런 소비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권리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직접 핸드폰 배터리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교체해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샴푸바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워크숍 형태로만 했을 때보다 다양한 또 문화를 접목해서 이제 진행했을 때 또 많은 공감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 낭독극을 저희가 지역 주민에게 오픈을 해서 진행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산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버려진 쓰레기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부여해서 그 쓰레기들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또 재밌는 낭독극이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너무나 재밌게 또 봤었던 낭독극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과도 협력을 해서 저희 교회 옥상에 보면 텃밭이 있습니다. 상자 텃밭.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텃밭을 저희가 상자 텃밭을 받아다가 이제 그런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만의 일로 이제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에 있는 우리 특히 어린 아이들이 좀 이런 텃밭을 관리해보고 직접 수확해보는 그러한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좀 기획을 해서 함께 협력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플라스틱과 신앙이라는 이런 전시회를 열어서 그때가 이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이었나 그때 이제 맞이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진행했었던 건데 이때도 이제 플라스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우리의 소비 문화를 다시 점검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식으로 어떻게 이제 신앙적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한번 전시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환경 영화를 공동체에 상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저희가 버렸는데 그 쓰레기들이 어떻게 또 재활용되는가를 이제 눈으로 보는 것들이 또 그 현장을 탐방하는 것이 정말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런 재활용 공장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이런 여러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아지구에 탐방 왔었던 그 사진들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로웨이스트 샵을 교회 내에 작게 차리는 그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제일교회도 원래 이렇게 작게
책장 2개를 놓고 시작을 했었다가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크게 확장을 했던 것이고요. 봉온교회 이은 예장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설치를 했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직접 컨설팅하고 설치했던 교회들입니다. 새사랑교회, 그리고 아영교회, 한빛교회, 한일교회, 높은 듯 하늘교회, 오늘의 교회, 낮은 자리 교회, 광주 고백교회. 다 작죠. 정말 책장 하나씩 이렇게 두시고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파주 거룩합빛 운정교회, 그리고 안동 코이노니아라 그래서 이제 청년 교회, 어디 낮은 자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청년이 운영하는 청년 공동체인데 여기도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경동교회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교회에 이제 바라는 네, 말씀을 좀 몇 가지만 정리해 왔는데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또 선물을 선택할 때는 지속 가능을 좀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교회 내에서 아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작은 샵이라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페가 있다면 꼭 제로웨이스트 샵을 숍앤숍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샵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많은 교회들이 카페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을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감췄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냐? 아, 정말 대단하다. 정말 교회가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말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페가 또 있는 교회들은 더 특히나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수거의 역할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빛발전소 설치나 견적 문의 상담은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사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정말 유익한 사례를 좀 나눠주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네요. 햇빛발전소 확대에 관한 방법이었고 또 우리 교단 내에 햇빛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모아서 통계를 내주셨고 또 두 번째는 제로 웨이스트 샵의 교회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으로 선교하는 그 실질적인 사례. 우리 창조 신앙이 우리 삶의 방식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 그 햇빛 발전 좋다는 것도 알고 유익하다는 것도 알고 또 제로 웨이스트 샵 그 자원 친환경 이거 하는 건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아는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시키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 그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잉태한 우리 김요한 목사님인데 서울제일교회에서 큰 결단을 해주셨고 그걸로 통해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햇빛발전소가 확대되는 정원진 목사님이나 여러 분들이 그냥 말만 구호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으로 뛰시면서 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지금까지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손과 발이 필요할 때 또 김요한 목사님 역할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일인 것 같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 또 우리 김요한 목사님한테 또 특별히 듣고 싶은 점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유튜브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을 받는 동안 제가 먼저 좀 몇 가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훌륭한 생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회 선교사로서 우리 교단의 사회 선교사잖아요. 사회 선교사로서 이렇게 젊은 그 목사 초년생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님들한테도 좀 많은 동기가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생태 선교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좀 이제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또 한편으로 또 생태 선교하는 사회 선교사로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보람을 느꼈다 하는 점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회선교사가 사실 뭐 저도 목회를 처음 다짐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아까도 이제 서울제일교회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서울제일교회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선교사로서의 또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울제일교회가 저는 그렇게 진보적인 교회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갔었는데 저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고 정말 이 목회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목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제가 한신교회에서 또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과 지금 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이 내가 정말 생각하는 목회에 가까운가,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목회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좀 더 그런 현장과 더욱 더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목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울타리 바깥에서 또 활동하는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겠다. 특별히 또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울타리 바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물론 저도 그래서 두려움은 컸죠. 이 길을 내가 걸어야 되는 게 맞나? 이게 그냥 또 소비가 돼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과 걱정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이 생태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 교회 또 강연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장 교단에서만 저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타 교단에서도 저를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 교단에 가서도 또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생태 선교가 또 이런 갈라진 우리 교회들을 연합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면서 이런 저 같은 이런 젊은 목회자가 그런 데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또 있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참 잘했다. 그리고 너무나 보람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저도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좋은 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또. 그래서 이 후배 목회자분들이 저도 이제는 좀 자꾸 나이를 먹을 테니까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저보다도 더 젊은 친구들이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이 사회선교사로서의 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런 또 활동을 같이 하고자 하는 후배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서울제일교회처럼 그런 그 후배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기회를 또 제공하고 또 같이 소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와 선배님들도 동시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 관련된 건데요.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서울제일교회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일을 좀 하다 보면 서울제일교회를 좀 지나가고 방문을 하게 되는데, 나아지구가 있다는 것은 뭐 애초부터 알고 있었고 또 있었지만 지금 발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활동, 적극적인 아주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좀 기회를 좀 마련해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프레젠테이션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보면 좋겠는데, 그럼 어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림은 그려지시겠지만 아주 실질적인 이제 구체적인 행정적인 절차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뭐 절차,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행정적인 절차로 보면은 이제 아까 저희 제로웨이스샵 나아지구처럼 이제 완전히 진짜 이 외부에도 완벽하게 오픈을 해서 조금 규모 있게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시고 이제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물품들을 판매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을 교회 내에 이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교회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구매를 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그 교인분들한테 이제 원래 판매하는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교회다가 그냥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약간 무보수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교회랑 이제 선교 협력을 맺습니다. 그래서 선교 협력을 맺을 때 그 조건은 저희가 제품을 들여오는 그 도매가 그대로를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러면 그 교회는 제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조금 매달 이렇게 후원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선교 협력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협력서를 그렇게 맺어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샵을 어디는가에서 어떤 교회에서 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의하고 하게 된다면 그 교회만 특별히 따로 뭐 어떻게 버려진 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 관계를 하면서 네네, 또 맞습니다. 협조할 거 협력해드릴 거 협력해드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다는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네.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협력하고 있는 교회 이제 카톡방을 저희가 또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계의 어떤 일들이나 이런 생태 선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또 거기에 담당하는 그러니까 담당 평신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그걸 조금씩이라도 보면서 교육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해주셨지만 그 혹시 교회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좀 기회를 내주셔서 김요한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햇빛 발전소 관련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좋은 아주 구체적인 통계 자료 몇 킬로와트를 하면 수익금이 전기료가 얼마큼 되고 탄소 절감이 얼마큼 되면서 어린 나무 몇 그루 식재하는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단연간 이것을 모니터링하면서 통계를 이제 내셨던 거 생각 드는데요. 이것을 지금 또 설명해 주실 때 교회적인 차원에서 노력, 그러니까 햇빛 발전소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가 노력한 점, 또 노회들이 또 기여한 점, 또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한 점들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사례들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아마 이게 햇빛 발전소 설치 확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교단은 아마 우리 교단이 교단적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단이 아마 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근 몇 년이지만 굉장히 큰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김연 목사님도 그 최전선에서 실무적인 것들을 해 오셨는데 역시 이게 아까 설명할 때도 보면은 이제 햇빛 발전소가 이제 자가 상계형이 있고 또 수익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설치할 때 이것도 구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설치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 지금도 이제 절차에 관한 부분이긴데 어떤 절차를 고려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그 건물이나 그 건물이 있는 뭐 마당이나 여기에 이제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 위에다 올리는 경우에는 구조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구조 검토를 저희가 이제 컨택하고 있는 곳이 안산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좀 요청을 하면 거기서 위성으로 이제 바로 확인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하셔서 검토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은 이제 개발 행위를 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지자체에다가. 그래서 그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 이제 준공을 하게 되고 준공이 끝나면 또 이제 그 전기 발전이 안정적으로 되는지 그 여부를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까지 다 마쳐야만이 온전히 이제 햇빛 발전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형이랑 자가상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익형이 아무래도 이게 뭔가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거는 또 다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고 아무튼 수익형은 조금 더 복잡하고 자가상계형은 그에 비해서 아주 단순하고
네,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햇빛 발전 확대를 위해서도 많은 그리고 또 햇빛 발전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좀 우리도 그 설치를 하고 싶다. 네, 어디 좀 지원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지원을 받고 싶다 하는 경우도 방법이 있지요. 가령 예를 들면 총회 기후정의위원회에 햇빛 발전 그 선교 그 소위원회가 있지요. 네네.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총회처가 아니라 그 해당 소속된 노회에서 그런 일들을 좀 발의를 해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떤 교회가 어떤 기념일을 맞아서 한다고 했을 때 신청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그 총회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총회 기후정의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이렇게 좀 그 공모를 할 때 그때 신청해 주시면 잘 선발을 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만들어갈 때 우리 또 김요한 목사님이 또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총무님 막 적으시던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예. 질문해 주신다면 아까 못 해주셨던 인사 말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교단적으로 사회선교사 제도를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생태 분야에서 김요한 목사님 정말 모범적인 활동을 해주셔서 사회선교사 제도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보람이 있고, 또 우리 교단이 생명, 평화, 정의 선교라는 큰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기 속에 있을 때 생태 목회를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저희가 이 기장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조금 소홀히 해왔던 전도나 양육이나 뭐 이런 분야에 우리 집중적으로 좀 그 초청을 해서 했는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조금 더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저희가 6-7차례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면 조금 50대 이상 좀 시니어 그룹 목회자들을 주로 모시게 되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젊은 목사님 모시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여러 후배 목사님들이 김요한 목사님 나오는 것에 굉장히 갈채를 보내게 되어서 교단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햇빛발전소가 우리 생태 기후정의원회 생태본부가 추구하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지금 정하고 하고 있는데, 저게 사실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 사실 관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년 지나면 이제 먼지 같은 게 많이 껴가지고 이제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저게 수명은 얼마나 되는 건지, 계속 우리가 돈을 봐서 비축만 할 수 있는 건지, 또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또 가려면 또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명의 관계, 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것이 폐기할 때 한 10년 정도 쓰고 폐기할 때 저는 어떤 식으로 폐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것이 산업의 공해를 일으키는 물질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것을 펼쳐나갈 때 큰 틀에서 교회가 하는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태양광을 통해서 현재의 그 석유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방식인데, 개교회가 이런 걸 추구해 나갈 때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좀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는 개교회보다는 이제 총회나 이제 NCC나 이런 좀 거대 기관들이 연합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적인 제안을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가 또 혹시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제로 웨이스트 사업은 교회로서는 되게 좋은 사역인데, 사실 이제 서울교회라는
특별한 의식과 의지가 있고 또 공간이 새로 지으면서 되게 좋은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공간이 생겼고 또 직원은 그러면 목사님 혼자 하는 건지 혼자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혼자 밖에 하고 있어요. 강연은 어떻게 다니? 갈 때 문 이제 닫고? 집사님 권사님들께 좀 또 부탁을 집사님, 드려서 또 잠깐 그- 또 교회, 봉사로 예. 네, 그러니까 채워주시고. 교회 이제 그런 부서가 있어갖고서 협력할 수 네, 있는 네, 예. 네. 예, 그런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한 번에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먼저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이제 태양광이 이제 얼마나 그렇게 실효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서울제일교회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한 지금 2018년도에 설치를 했으니까 거의 8년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인버터만 딱 한 번 고장 났습니다. 인버터가 이제 그 전기를 이제 변환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게 한 뭐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게 아예 고장 난 건 아니고 퓨즈 하나 정도가 고장 나서 퓨즈만 갈아 껴주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가 그냥 생각했을 때 태양광에 먼지가 많이 끼고 뭐가 되면은 발전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는 다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 제대로 청소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안산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그 전문가 분들께 여쭤봤는데 이게 청소해 주는 게 효과가 있냐 그랬더니 별로 없대요. 그냥 둬도 괜찮고 정말 뭐가 이제 뭐가 발리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제 좀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양방향 판넬로 나와서 한쪽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반사되는 그 반사광으로도 이제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뒷면도 그런 패널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폐기 시에 뭐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그 태양광 패널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통 아주 고급 유리와 실리콘 이러한 재질들로 만들어져서요. 그것들을 다시 분리해서 재활용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되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생각해서 이제 발전돼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나온 것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것들도 발전되는 게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수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썼던 것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제3국가로 또 가서 사용되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렴하니까요. 그렇게 네 그런 또 어려움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태양광은 한 20에서 25년 정도 사용하고 뭐 폐기 문제도 크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저희 교회에서 어떤 그런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좀 크게 터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그런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고 했을 때는 좀 어떤 일정 부분 지원이 있으면 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연계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도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시설에 태양광을 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좀 크게 벌여 나가면은 정말 실질적이고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사례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들을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태양광 햇빛 발전소도 대부분 보면 이 지역에서 발전을 시켜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인데 그건 사실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된 전기는 그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그 뭐였죠? 그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나가거나 이럴 때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좀 이렇게 맡아서 해주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뭐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제로웨이스트 샵 나주구처럼 하는 거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개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그런 매대를 놓고 그러니까 책장 하나를 놓고 운영하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또 어쨌든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인샵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그래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양심껏 그렇게 무인 판매로 이렇게 잘 진행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근데 제로웨이스트 샵을 갑자기 딱 만든다 이러면은 상당히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래서 그 사전 작업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주일이라든지 창조절 이럴 때 그 관련한 설교를 한다든지 강연을 듣게 한다든지 이런 스텝들이 아주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많은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좀 진행한 다음에 그 제로 웨이스트 샵을 작게 차리게 되면 사실은 어린아이들부터 먼저 반응하거든요. 아 이게 뭐냐 이런 질문도 하고 아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설치된 이런 취지들을 잘 설명해 주신다면은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 설치만으로도 또 교육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제가 또 설치했던 경험을 봐서도 아주 긍정적인 또 효과를 누리기도 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제로 웨이스트 샵을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는 교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전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운영해 가면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오늘 사례 발표회가 인천노회의 지평교회 후원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지평교회 얘기 나와서 또 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마 우리 그 기장에서 가장 먼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교회가 아마 지평교회일 겁니다.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평교회도 한번 판넬을 갈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명이 다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판넬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그 효율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범주에서도 더 많은 양을 이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맞죠? 정동 목사님.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폐기물 때문에 또 오염이 된다고 하는 그 루머들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비판들, 그런 악성 루머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그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감리교인가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와 이게 좀 MOU를 맺어서 교회가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는 좀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단도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MOU를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좀 더 용이하게 설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생태목회 사례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로는 다음 주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오후 1시에 군산로의 나포교회의 최윤기 목사님 우리 경동교회랑 같이 이렇게 했던 최윤기 목사님이 그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그 군산 지역에서 정말 여러 해 동안 생태 목회를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특히 교육 사업으로 청소년 어린이 해서 여기를 해왔는데 그런 그 사례 생태 목회 사례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생태 목회 사례 발표회 김여한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또 함께해 주신 기장 방송 여러분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